안녕하세요. 우티쇼트의 우찌입니다. 오랜만에 소니의 FX30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눈앞에는 지금 렌즈가 나여져 있는데요. 시루이에서 나온 시네마 렌즈, 나이트워커 렌즈 5종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 24mm, 35mm, 55mm, 75mm가 있는데요. 16mm로 저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나이트워커 렌즈는 크롭용 렌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FX30에다가 마운트하여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T값이 1.2예요. 그냥 조리개가 f1.2라고 보면 되는데 16mm, 24mm, 35mm, 55mm, 75mm 이 렌즈 5알을 다 하더라도 소니 GM 줌 렌즈 하나 가격도 안 나온다. 그러므로 가성비의 렌즈다 라는 것을 먼저 알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용을 좀 해보다 보니까 색수차나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조금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가성비, 가격으로 다 용서가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가장 먼저 이 시루이에서 나온 나이트워커 렌즈의 외형은 어떻게 생겼고 무게는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먼저 알아본 다음에 이 렌즈들을 정말 추천할 수 있는지, 가성비의 렌즈가 맞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AF가 되는 시네마 렌즈도 있겠지만 원래 시네마 렌즈는 오토 포커스가 되지 않는 매뉴얼 포커스입니다. 조리개도 바디에 있는 휠로 조정하지 않고 렌즈에 있는 기어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포토 렌즈와 시네마 렌즈의 차이는 제가 만들어둔 영상이 있으니까 거기서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6mm는 약 558g, 24mm는 약 508g, 35mm는 약 515g, 55mm는 약 455g, 75mm는 약 594g입니다. 화각별로 무게는 조금씩 다르지만 500g을 넘진 않습니다. FX30에서 가장 표준으로 사용하는 줌 렌즈 1655 렌즈가 약 506g에 비하면 무게는 가벼운 듯 가볍지 않은 느낌. 원래 시네마 렌즈는 조금 무겁긴 한데 재질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일반 포토 렌즈보다 강하고요. 조금 더 무거울 법한데 무게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수동이기 때문에 버튼 없으며 270도의 각도를 가진 포커스 링이 있어서 T1.2임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초점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리개에 기어가 위치하죠. 같은 마운트 기준으로 높이, 기어 위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렌즈를 교환할 때도 빠른 교체가 가능하고요. 필터 구경 역시 67mm로 비싸지 않게 필터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마운트는 총 5개의 마운트로 나오기 때문에 소니뿐만 아니라 파나소닉, 캐논 등등 다양한 브랜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색상은 블랙과 메탈 그레이 두 종류이지만 메탈 그레이는 약 6만원의 추가금이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렌즈에서 나오는 퍼포먼스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약 50만원의 렌즈에서 선예도는 어떻게 나올까요? 중앙부부터 보겠습니다. 16mm입니다. 참고로 이때까지 했던 포토렌즈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프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16mm는 T5.6부터 선명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T8에서 가장 선명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역시 개당 100만원, 150, 200 하는 렌즈들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선예도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24mm는 16mm 대비 선예도가 확실히 좋아지기 시작을 하고요. T2.0부터 선명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T8까지 쭉 이어지는데 24mm는 여느 포토렌즈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35mm는 색수차도 확실히 보이죠. 뒤에서 색수차를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거의 T5.6부터 괜찮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T8에서 16까지도 괜찮은 선예도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렌즈 화각별로 선예도가 좋은 구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55mm는 좀 많이 소프트해지더라고요. 참고로 이때 촬영을 할 때 초점 이동 없이 한 큐에 다 갔기 때문에 T1.2가 이상하면 T16도 이상해야 되겠죠. T1.2에서 렌즈 중에서 가장 선예도가 소프트하고요. T4부터 색수차의 회복과 선예도가 돌아오기 시작을 하면서 T16에서는 또 살짝 소프트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5mm는 또 선예도 부분은 T2.0에서 바로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T16에서는 대비가 떨어지더라고요. 뭔가 일관되지 않는 느낌이 조금 있고요. 주변부는 어떨까요? 16mm는 T4부터 회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나오고요. 24mm는 소프트함이 조금 더 강합니다.
수준입니다. T8 정도부터 완벽하게 선명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와 비슷하게 35mm는 색수차와 함께 T5.6, 8 정도에서 좋아지기 시작을 하고요. 55mm는 많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한 8 정도에서는 회복이 되고요. 75mm도 비슷하긴 하지만 T5.6부터 회복이 되는 모습입니다. 렌즈별, 조리개별 선예도는 살짝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T5.6부터 선명해지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예도가 타사 브랜드 여느 플래그십 라인에는 미칠 만큼 좋은 편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소프트한 결과물, 이렇게 300% 이상 확대를 해서 보면 그렇겠지만 일반적인 영상으로 본다면 또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구매에 선택을 하면 좋겠죠. 복회를 한번 볼게요. 중앙부는 원형 그대로 잘 뽑아내고요. 주변부로 갈수록 레몬형이 나오면서 여느 포토렌즈와 비슷한 결과물을 보여주긴 한다만 양파링이라고 하죠. 복회 주변에 색이 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mm는 또 파란색, 초록색의 양파링 색수차가 보이고요. 35mm는 보라와 붉은 계열, 또 55mm는 또 파란색, 75mm는 또 파란색과 보라 계열, 이렇게 색까지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고요. 복회 모양 자체는 예쁘고요. 일반적인 영상에서 포커싱이 날아간 부분을 보면 티가 많이 나지 않지만 들여다보면 이렇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색수차가 계속 나오는데 색수차도 한번 볼게요. 16mm는 무난합니다. T2.8에서 사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T4에서는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해상도별 선예도에서도 16mm는 색수차는 그렇게 보이진 않았죠. 24mm부터는 조금 짙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T2.8로 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T4부터는 어느 정도 없어지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색수차는 조금 아쉬웠고요. 35mm, 55mm는 좀 심합니다. T4까지 가더라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해상도별 선예도에서도 35mm, 55mm가 조금 특이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똑같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 75mm는 또 잘 잡히는 모습입니다. T2에서 거의 잡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번 테스트는 조금 어려웠던 게 제가 테스트를 잘못했나 싶어서 2번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렌즈별로 조금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시루이 나이트 워커 렌즈를 조금 사용을 해보다 보니까 이름에서도 나오죠. 나이트 워커. 밤에도 걸어 다니면서 빛 같은 거 어두운 거 신경 쓰지 말고 찍어라. 지금 FX30이 크롭 바디이긴 하지만 T1.2 16mm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 노출이 오버되고 있는 조명, 그리고 여기 뒤에 노란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조명,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파란색 파보티보 광량이 1%입니다. 크롭이지만 T1.2가 이만큼 어두운 환경에서도 조명을 사용을 할 때도 굉장히 적은 광량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어두운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고요. 여기 포커스링이랑 조리개링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촬영을 하다가 살짝만 움직이게 되더라도 초점이나 조리개가 살짝 돌아가 있는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포커스링과 조리개링에 조금의 압을 넣어줬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물론 그러면 이제 단가가 높아지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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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아까 뭐 색수차나 조리개별 선예도, 렌즈별 선예도에서도 보셨다시피 좀 아쉬운 부분이 나오긴 한다만 가격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는 용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렌즈 왜곡은 제가 테스트한 기준으로는 잘 잡혀 있더라고요. 16mm가 환산하면 약 24mm 정도인데 라인을 따보면 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35, 55mm로 갈수록 왜곡은 보이지 않으니까 시루이 나이트 워커 렌즈의 왜곡은 억제가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포커스 브리딩입니다. 가성비의 렌즈이다 보니까 포커스 브리딩이 없는 편은 아닙니다. 보통 시네마 렌즈의 특징이 포커스 브리딩 억제가 좋은
좋은 편인데 여느 포토 렌즈처럼 나오는 정도, 그래도 마크로 렌즈처럼 엄청 심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적당한 포커스 브리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레어는 생각보다 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시루이 나이트워커 테스트가 좋은 결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성비의 렌즈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빛이 가까이 붙어 있을 때 렌즈 필터 구경의 테두리까지 나오다 보니까 후드는 자체적으로 없고, 시루이 나이트워커를 사용을 할 때는 매트박스를 꼭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마운트가 다양하다 보니까 다른 브랜드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바디 중에서 프리플라이 웨이브라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4K에서 422프레임까지 가능한 초고속 슬로우 모션 카메라인데 얘가 이 마운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슈퍼 35mm예요. 그래서 이 렌즈들을 이용을 했는데 4K 기준에서는 400프레임이다 보니까 최소 800분의 1초는 확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때 이 T1.2 값을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FX30이나 소니 바디나 다양한 뭐 코모도나 이런 데서 활용을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런 특수한 카메라 있는 환경에서 마운트만 괜찮다면 빛이 필요한 환경에서 괜찮은 렌즈가 될 수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T2.9짜리의 시네마 렌즈를 사용을 해보니까 어두운 곳에서 사용을 할 때는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그때 이 T1.2의 밝은 조리개를 정말 잘 사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Wild cherry, I'm barely hanging on hands like a strawberry rush. I can't see straight, and I love that's good, scary, hard, heavy. Fireworks hit like a strawberry rush. Yeah, I can't see straight, and I love this. Ooh, strawberry rush. 자, 이렇게 해서 시루이 나이트워커 시리즈를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네마 렌즈를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었던 소규모 영상 제작자 여러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주의해야 될 상황은 나는 뭐 브이로그나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이런 시네마 렌즈 외형 자체는 굉장히 예쁘고 멋있으니까 사용을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심도 표현이나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매우 좋은 것은 확실하지만 오토포커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브이로그는 어렵다. 지금 저같이 혼자 촬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 얼굴이 지금 이쪽 라인에 있기 때문에 여기 렌즈에 MF 초점을 맞춰 놓은 상태에서 이 구간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사용하시는 분들, 내가 나와야 되는 환경에서는 조금 불편함이 있다. 내가 촬영자이고 가성비 있게 시네마 렌즈의 맛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테스트에서 나이스한 결과물은 아니라는 것은 팩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렌즈 5개를 사용을 하는데 250만원 예산 밑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 내가 2-3개만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100만원에서 150 정도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환경 안에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용을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우티쇼트의 우찌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셔서 그날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